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비문학 연계 찍기 특강 같은 걸로 찾아뵀는데, 이번에는 문학. 무려 이번에 요청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영상 그렇게 안 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제 공부를 해야 하지만, 왜 또 영상을 찍냐? 이번에 공부하기 싫어서 찍는 게 아니에요. 무려 눈병에 걸린 것 같아요. 우선은 결막염이라고 판단을 받아서, 그 아직은 전염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틀은 봐야 된다 해서 제가 학원을 가면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만 두고 보자 해서 오늘은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입으로 내뱉으면, 여러분도 그 정보를 들으면 도움을 받지만 저한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 과외나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더욱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의 학습 방법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입 밖으로 내뱉어 보세요. 아니면 뭐 서로에게 친구 잡아가지고 알려주면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능에 나오면 진짜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능에 나올 것 같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학습을 하면, 네, 수능장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만나도 걔는 당신 거니까 어, 바로 그냥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서론이 이젠 길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갈게요. 창선 가미로, 너무 내용이 길고 많잖아요. 사설에서도 다른 파트가 막 다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리를 안 한 학생들이 사실 한 90% 아닐까. 공부 잘하는 10%는 이미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니고, 물론 그분들도 이걸 보면서, 아, 이전에 정리했었는데 다시 환기돼서 좋다 정도 효과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아, 길다, 안 나오겠지 하면서 버렸다 혹시나 나오면 좀, 좀 데미지가 있잖아요. 나온다고 듣긴 들었는데 나 왜 안 했지 하면서 후회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아까운 거예요. 사람은 아까운 걸 제일 싫어해요. 안 될 거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될 만한 게 안 될 때 제일 슬프거든요. 제가 N수를 계속 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논리지만. 예, 그래서 창선가미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주제, 이 선, 착한 거죠. 그러니까 착해져라, 착하게 살라, 이런 느낌이에요. 제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초반에는 빌런, 나쁜 애들이 있어요. 음. 얘네들은 근데 문제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빌런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을 괴롭히다가 참교육을 당해서 이제, 아, 반성, 나 잘못했어, 착하게 살래, 이렇게 하고 하는 해피엔딩. 근데 중간 과정은 엄청난 갈등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인물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물 관계 잡기가 어려운 게 포인트.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찬성가미로 안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1구 때인지 그때도 EBS에 있었는데, 그때 초반에 사람들이 막 찬성가미로 나온다 했는데, 이때 아마 사관학교에서 출제를 해서 그런지 수능이 안 나왔어요, 결국. 예, 그래서 막 찬성가미록 같은 애들이 EBS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걸 평가원에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기가 많냐면 내용이 길어서 그 중에 일부분을 편집해서 내면은 사설에서 다른 걸 피할 수 있으니까 이 작품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건데, 역으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배제를 했던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건 뭐 단순히 생각이지만. 근데 올해는 지금 사관이랑 경찰 다 확인해 봤는데 창성감이라고 우선 안 나왔고요. 예, 그래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지만, 왜냐면 저도 정리를 다 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정리를 했을 거니까, 중요하니까. 그래도 나오면 안 한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인물 관계를 정리하는 게 어디서 나왔죠? 바로 구평입니다. 수경낭자전은 솔직히 쉬운 작품으로 유명한데 구평에서 이번에 좀 당황스럽게 나왔잖아요. 할머니가 막 갑자기 딸내미가 되고 막 애들 막 머릿속에서 막 꼬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게 이제 인물 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문제 풀 때 어렵게 낼 수 있다. 그게 평가원. 평가원 대단한 집단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막 홍길동전 이런 거 내도 변별이 충분히 되게 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때 막 스토리 요약 안 해서 그때 이미 호영 호재를 허락을 하고 나서 순간 호영 훈제라고 할 뻔했는데 호영 호재죠. 네, 장난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조그마한 부분에 정보를 집어넣으면서 우리 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설에서 그러면 사설틱 한다 하는데 평가원에서 그러면 변별력을 확보했다 해요. 그러니까 아, 그냥 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되 정보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건 모두 다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략 같은 것도 잘 체크하시고 중략 앞뒤로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요약 스토리. 여기서 인물관계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인물관계 파악하고 발화 내용 파악하고 여기서 이제 뭐 과거, 미래 예지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아니면 요약, 인물 묘사 뭐 다 나오죠. 그다음에 뭐 이제 얘네들이 뭐뭐 하며 대로하며 화내면서죠. 그러니까 얘네들 심리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전 소설은 어떤 게 나오고 어디서 나오는지만 알고 그거를 반복해서 연습하면 쉬울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어떤 게 중요한지를 캐치하면 기출로 뭐가 나오는지 캐치를 하고 얘네들은 사설 같은 걸로 양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 이게 어렵게 내는 방법이 디테일 캐치를 시켜요. 그러면 시간을 끌 수 있어요. 국어는 뭐죠? 시간이 부족해서 망하기 제일 쉬운 과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디테일 캐치하는 연습. 이제 사설 같다고 욕할 수 있지만 연습용으로 되게 좋다는 거. 그래서 고전 작품들은 사설을 보는 걸, 특히 여러 번 많이 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파이널 시즌, 지금 11월이죠. 파이널 시즌인데 얘네들은 기출보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기출을 5번 이상 안 봤으면 그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5번? 횟수도 별로 안 중요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되죠.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전제로 했을 때 얘네들은 사설 양치기가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예. 왜냐면 얘네들은 EBS 연계가 역사를 봤을 땐 100%거든. EBS가 반영된 사설 위주로 마구 모아서 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실목 컬렉팅. 솔직히 이번에는 이상한 바 모의고사들보다 강사 모의고사가 퀄리티 좋다는 말들도 있어요. 일부는. 예. 그래서 저는 서점에서 사왔습니다. 예, 옆에 있고요. 한번 풀어보고 후기를 남겨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저작권 같은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은, 예, 죄송해요. 앞에 얘기가 길었네요. 바로 장성 카미로 가보죠. 아이고, 스포가 됐네. 자, 그래서 인물 정리.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지금 몇 분 차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부터 내용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부터 보세요.
화욱 누구죠? 네, 집안의 대장 같은 느낌. 약간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이제 이 당시 때는 이제 결혼 여러 명이나 할 수 있죠. 뭐 정규로 축첩제도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심씨 부인이 있고 요씨가 있고 정씨가 있어요. 심씨가 메인 빌런이에요, 빌런. 그래서 아들내미가 있어, 화춘. 이 정씨 아들내미가 화진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딸내미 화빙선. 자, 이게 메인 가게들. 그래서 최근 사설에서 이런 거 헷갈리긴 했거든요. 화춘이랑 심씨가 마치 그 부부 관계인 양 선지를 냈더니 헷갈려. 왜냐면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문에서는 잘 디테일을 안 줬거든요. 이 화춘의 아내는 임씨죠. 예. 얘는 근데 빌런이 아니야. 착해. 그래서 막 화춘이 나쁜 짓 하려고 하면 이제 약간 억제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패하겠죠, 당연히. 약간 어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는 방법 제가 개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자기가 아, 요정이라고 했다 생각해봐요. 요정. 뭔가 좀 그렇죠. 예. 남자의 전제입니다. 남자가 자기 요정이래. 그럼 뭔가 빙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진이지만 빙신 해가지고 요정 빙신 이렇게 외워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착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착한 애들은 당하겠죠. 착하니까 당한다. 요정 빙신 이렇게 딱 시험 시작할 때 딱 쓰고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씨가 나오든 정 씨가 얘네들은 인물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빙신이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메인 주인공은 이제 여기 화진이거든요. 그래서 빙신이 중에 신이 빙진이 뭐야 화진이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제일 뛰어나고 잘났는데 착해서 계속 당해요. 예, 막 효심 때문에 막 심씨도 자기 엄마라 생각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이제 막 이 큰 아버지가 이제 이 집안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빌런들이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 너네들 어? 막 나대던데 이제 지켜줄 사람 없지? 이제 우리가 공격하러 들어간다 해가지고 막 괴롭히는데 그때 이제 화욱이 누나 성부인 음, 이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약간 커버를 쳐주려고 해요. 네, 그런 커버 장면도 있고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보자 하면은 이제 음, 처음엔 오기가 춘이랑 진이 중에 진이 동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춘이가 기분이 나쁘겠죠. 첫째들은 제가 첫째인데 첫째랑 동생 중에 동생을 더 칭찬하고 비교하면 기분이 썩 안 좋겠죠, 당연히. 네. 이런 플롯은 어디서 나오죠, 또? 적성이전에서도 나오죠. 동생이 착하고 첫째가 빌런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아, 아니, 첫째가 더 착한데. 네. 제 동생도 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좀 장난을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이. 얘가 이제 또 잘 나가니까 결혼도 해야죠. 근데 결혼을 하려 했더니 갑자기 두 명이랑 결혼을 해요. 윤옥화라는 애가 있고 남채봉이라는 애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윤 씨는 뭐 약간 얘네들 결혼해. 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갑자기 문제 상황이 이제 우기가 죽고 이제 저 빌런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막 괴롭혀 마구 괴롭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메인 괴롭힘 사건 중 하나가 이제 조 씨? 조 씨가 이제 이 춘이의 첩이야, 첩. 그러니까 뭐 약간 세컨드죠. 그러면 퍼스트를 어떻게 경계를 하고 싶겠죠. 예. 그래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집 안에서 또 자기한테 방해가 될 만한 애가 누구야? 또 진이겠죠. 이 진이도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누굽이라는 그 암살자 고용해가지고 암살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해를 사가지고 예, 심씨한테도 얘가 누굽을 보내는데 또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 했지? 생각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괴롭힌 애가 진이잖아요. 진이가 자기 죽이려 했나 생각하면서 이제 심씨가 진이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약간 송사 소설처럼 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재판관도 있고 이 당시 때도 변호 집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변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이 진이는 심씨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막 함부로 나쁘게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사설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이 장평이라는 또 새로운 빌런. 약간 마블로 치면 이제 타노스에서 칸이 나타났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 춘이랑 친구야. 하춘, 예, 메인 빌런의 스토리 주인공. 춘이랑 친구인데, 음, 얘가 이제 그 뭐야, 얘 첩, 조씨랑 여기 또 다른 범한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바람을 피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바람 핀다. 내가 봤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춘이 놀라가지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윤부인. 이 사람이죠. 얘를 이미 화진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엄세번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서 결혼시키자 하는 거야. 얘가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여미새거든. 약간 예쁜 여자면 다 좋아 죽는 거야. 근데 얘가 권력자거든. 얘 아버지가 엄숭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약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권력자이면서 좀 나쁜 애야. 응. 얘가 좀 무서운 애인데. 얘 아들내미가 엄세번이고 권력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윤부인으로 얘 꼬셔가지고 우리가 돈 좀 받아먹자라는 플랜을 세우는데 그 플랜이 또 세워나가죠. 그래서 이제 아, 윤여옥이라는 친구 바로 쌍둥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엄청 비슷하게 생겼겠죠. 근데 얘는 남자야. 근데 얘가 여장을 해. 근데 예쁘대.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얘한테 가가지고 여자인 척 하면서 이제 세번이가 막 감들락 하니까 너 예쁘구나 일로 와봐라 하니까 안 돼요 하면서 이제 그 뭐야 응 조건을 내거요 조건. 그럼 우리 집안에 이 화진이 좀 지켜달라. 이 착한 애. 이 진이를 지켜달라 하면서 그래서 진이가 이 세번이가 어떻게 빌런의 아들이었는데 좀 도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 응. 그래서 진이가 이제 잘 돼가지고 막 이제 막 전쟁 같은 데서도 막 활약을 해요. 막 그 서산해라는 이제 다른 나라의 빌런이 있는데 얘랑 이제 막 전쟁을 벌이는데 진이가 똑바로 하는 건 없는데 약간 아이디어 막 떠올려가지고
함정 파가지고 결국 서사내를 물리치거든. 그래서 진이가 되게 잘 나가게 돼요. 어, 말했다시피 유능하니까. 결국 잘 나가겠죠. 착한 애는 잘 되는 게 이 창성 가미록이에요. 그럼 나쁜 애는 어떻게 돼? 망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춘이나 춘이나 심씨나 얘네들 엮여 있던 조씨나 누구 범한 바람피네 아, 뭐 장평 그래 장평도 이제 막 꼬드긴 거죠. 얘네들은 이제 다 조져지겠죠. 근데 이 춘씨랑 심씨는 뭐야? 가족이잖아. 얘네들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자기네가 잘못이 많은 거야. 아이고 잘못했네 반성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갑자기 착해져서 가족들이랑 잘 살았다는 그런 해피엔딩 스토리. 그게 장성감. 한 몇 분 걸렸지? 그 나온 분수에 따라서 제목을 바꿀게요.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짧게 내용을 총정리해주는 건 드무니까 가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중간 버벅거리는 건 당연히 있지만 전 강사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다. 어쨌든 수험생이니까 영상 적당히 도움 받아 가시고 자 원픽 고전 시가 곧 공개될 건데 그 전에 제 고전 소설을 작품을 그래도 조금 찝어드리자면 음, 자 집중합시다. 시가 흰색 일단 흰색이 아니 창상 가미로 여기 있죠. 1픽은 아니야. 근데 예, 썸네일로 좋거든. 그래서 골랐을 거야. 그 다음에 임진록 얘도 얘랑 같은 이유죠. 너무 길어.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사설에서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아도 얘를 내면 되니까 피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백학성전. 아, 뭐야 그 백학선이라는 아이템도 6구평에 한 번 나왔죠. 그 선 들어가면 그 부채예요 부채. 근데 사기템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심청전. 얘도 그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이제 조금 새롭게 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도끼전. 수군가라고 하죠. 이렇게 아는 내용인데 어렵게 낼 수 있는 거. 약간 요즘 교과서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어렵게 편집하는 순간 진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 문제가 풀리는데 한 문제가 안 풀리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2분 날려 먹잖아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내면 욕은 못하고 학생들은 어려워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내면 평가원 입장에서 좋은 스토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원전. 음. 솔직히 얘는 저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18 때인가? 이때 EBS 있었는데 진짜로 막 작품이 문제가 엄청 많이 양산이 됐는데 안 났어요. 근데 뭐 그때 안 났어요. 이번에 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얘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본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 버전이 여러 개라서 또 이제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메인 플롯은 비슷하니까. 그다음에 적성이전. 얘는 최근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내용이 재밌어. 그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너무 문제가 쉬워져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나왔을 때 쉬운 시험이겠죠, 그거.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숙향전인데 저는 얘를 일단 뺄게요. 왜냐? 경찰대 나왔어요. 올해. 올해 경찰대 보시면 진짜로 거의 무슨 EBS 모의고사인 줄 알았어요. 문학이 거의 다 아는 거야. 다 EBS야.
거기에 견회어 나왔고요. 황계사 나왔고요. 또 막, 잔인한 도시 이런 것도 있고, 그건 EBS가 아니긴 할 텐데.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뭐 겹치게 내면 경찰대 시험을 본 사람들이 이득을 보니까. 예. 솔직히 저 속향전 다 외웠거든요, 진짜. 내용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나왔으니까 뭐. 근데 여전히 사설업체들은 별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뭐 나올 수도 있죠. 응? 그러니까 저의 영상은 약간 메이저에서 벗어난 비메이저에서 들을 수 있는 메이저한 아이디어. 그런 컨셉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전 시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시간이 안 되네. 자, 제 원픽 고전 국어과입니다. 자, 제목에서 그랬죠, 제가. 썸네일인가, 어쨌든. 1,000원과 2,000원의 논리. 작년 수능에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대답을 안 해주시네. 제가 바보죠. 대답이 올 리가 없는데. 따다다다. 도산? 12고. 순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도산 12곡이 누구의 작품이죠? 세계 이황. 이분이 몇 원짜리에 있죠? 1,000원짜리. 그러면 이제 뭘 내야죠? 5,000원짜리. 그렇다고 다음에 세종대왕께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5,000원짜리에 누가 계시죠? 율곡 이이. 고사는 국어과는 율곡 이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논리가 아닌 헛소리고요. 뭐 일단 너무 문제로 내기가 좋아요. 이미 나온 적도 있고 자연 친화 내용도 담고 있고 공부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잖아요. 교육적이면서 자연도 좋아해. 그냥 수능 그 자체야. 이거 수능에 안 나오기 힘든 소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세요. 딴 거 다 아직 안 봤으면 그냥 공부 안 한 거니까 이것만 보고 가면 나왔어 그때. 근데 그러면 막 20작품 정리한 애들보다 그쪽이 훨씬 이득 보잖아요. 이 작품은 그냥 공부하고 가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같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잘 모르거든. 자, 같이 정리해 봅시다. 같이 정리. 어쨌든 핵심은 이 자연도 좋고 공부도 해라.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비판이 막 들어가거든요. 니네는 공부 안 해놓고 뭐 공부하는 게 쓸데없다 그러냐 이런 느낌이죠. 약간 N수생 마인드죠. 니네는 공부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막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제 9개의 장소를 가면서 막 자연을 즐기면서 공부도 하는 내용인데 이런 거 학주자. 이제 또 재밌는 게 그거예요. 시간 표지. 거의 다 있거든요. 근데 없는 그 수가 있어요. 일수랑 육수에 시간 표지가 없어요. 나머지는 막 이렇게 해. 그럼 뭐야? 낮이겠죠. 어? 응. 그러니까 일수가 이거야. 이걸 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면, 여섯 번째. 이거겠죠. 여기도 없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이거 월, 달이잖아요. 황혼? 이것도 시간이죠. 밤 타임. 그다음에 여기 추색, 가을이죠. 그다음에 청상, 이런 거. 서리. 서리는 무조건 가을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반응해야 돼요. 그다음에 금탈. 여기 달 있죠, 달. 그러니까 밤이다. 그다음에 여기 눈. 그건 뭐야? 겨울이죠. 그리고 세모코다 이런 게 해가 진다는 뜻이. 그다음에 앞에 부분을 보면 여기 해 있고 여기 춘만커다니까 봄이죠. 여름이죠. 계절적 표지가 있다. 계절적 표지는 단어 쓰나? 뭐 어쨌든 계절적 어휘를 써가지고 뭐 감상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해 넘는다. 해가 넘어가고 있다. 약간 저녁 타임이죠. 오케이. 뭐 이 정도로 보시고 이 고상구국담을 사람이 모른다. 모른다는 거지. 응. 사람들이 몰라. 응.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인식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뭐야? 학문의 길이죠. 학문. 중어복고를 하니, 그러니까 중어복고가 이제 살만한 그 자리를 정해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건데, 이 번님네 다 오신다. 이야, 되게 반가운 거지. 친구들이 온다, 이런 느낌이니까. 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즈버, 감탄사. 그래서 무의를 상상하고, 무의는 이제 상상이에요. 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 이런 기출 포인트들. 아, 왜냐면 이건 중국 거거든, 중국사. 학주자를 하리라. 하리라는 이제 이렇게 뭐 공부하겠다는 의지, 느낌. 뭐 공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연을 이제부터 즐기기 시작합니다. 일곡은 어딨매요? 관암에 해비친. 이건 뭐야? 질문하고 대답한 거. 자문자답? 약간 물음의 형식의 스스로 대답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근이 글름이로다. 이게 뭐야? 자연을 예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경치 예찬. 성간의 녹준을 놓고 벗온양 보노라. 네. 친구가 온 듯이 본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다. 좋다. 이 사람 E인가 봐요. 친구를 좋아하네. 이 곡은 얻어매고 화음의 춘만 커다. 네. 이런 것도 학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자연이랑 학문을 약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의성이죠. 근데 그 중의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구평의 연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연이 끊어져서 막 하늘 올라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아, 이제 막 뒤에 막 부모님 나오고 하얀 옷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약간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어, 연이 끊어져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의성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게 출제 포인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정도겠지만. 그래서 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때리. 이게 명승지죠. 그 자연 되게 멋있는 장면이고 벽파는 시냇물이죠. 시냇물에 꽃을 띄워서 밖으로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알게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자 이런 느낌. 그래서 삼곡은 어디매요? 쥐병에 입혀졌다. 그래서 쥐병에 입이 봤다. 여름 느낌이 나네요. 약간 입이 피는 것. 그래서 약간 녹수니까 이제 푸른 색채 이미지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이 없어.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같지 않게 시원하다는 거니까 엄청난 만족감이죠. 아니 여름은 더운데 오 시원하네. 오. 그래서 사곡은 어딘매우 성회에 넘어가.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거 또 문제 내기 좋은 것 같은데 빛이 잠겼다 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막 선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틀렸죠. 해가 넘어갔으니까 밤이 되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게 심상의 이미지. 그래서 작품 감상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해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잖아. 이거 다 기출됐던 장면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시를 읽습니다. 감동적인데. 막 수업 때 불을 끄시거든요. 나중에 되면 추천해 드릴게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누굴 말씀하는 건지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은 EBS 해설을 안 하시기 때문에 EBS 반대파시기 때문에 반대파. 모르겠다. 어쨌든 딴 거 먼저 다 한 다음에 해라 이런 느낌이죠. 저는 막판이니까 그걸 하는 거고. 임천 이것도 자연이죠. 자연이 깊도록 좋다. 흥을 기원하노라. 그냥 좋다 좋다 자연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자연 친화죠. 근데 공부도 하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곡 은병 은병 은병이지 절벽. 그다음에 주변 정사는 약간 그 정자, 약간 면왕정가에 나오는 정자처럼 그런 거. 소쇠함도 가히 없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기가 더할 나위 없다. 너무 좋다. 좋아. 이런 거. 이 중에 강학, 오, 공부도 하네요. 우리도 정자에 가서 자연을 즐기며 공부를 해볼까요? 이제 고3 국어단 딱 얘기하면서, 이야, 자연 너무 좋다. 수능에도 이런 자연이 나오겠지. 하면 참 힘들겠죠. 끝나고 합시다. 영월풍하노라, 이것도 뭐야? 학문과 자연, 풍류를 함께 즐기겠다. 이런 느낌이죠. 육곡은 어디매요? 조협에 물이 넓다? 물이 넓다. 물이 많아서 이제 또 이제 자연 하면 또 뭐야? 어부가 나와야죠. 근데 이제 어부는 어떻게 돼? 실제 어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자연을 즐기는 그냥 한가로운 어부가 있어요. 한가로운 어부는 물고기 안 잡아요. 물고기랑 같이 노는 거지. 실제 어부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물고기 잡아야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겠죠, 보통. 그래서 이제 고기랑 같이 누가 더욱 즐기는가 비교하고 있죠, 막.
막 비교를 해서 안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아, 비교해서 나도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황혼의 낙대를 메고 대궐기를 하노라. 대궐기가 뭐야? 그, 달이 같이 있다, 이런 느낌이죠. 물고기 안 잡았겠죠? 네. 그다음에 칠곡은 어디매요 풍암의 주색이 좋다.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 좋아요. 이제 서리가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금수가 뭐야? 비단 같은 거죠. 비단. 되게 예쁘다. 비유죠, 비유. 응. 그다음에 하남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노라. 그러니까 집을 잊고 있다는 게 뭐야? 생각 안 난다. 너무 좋았어. 아, 밖에 나와서 놀고 있으면 집 가야 되는데 생각 안 들잖아요. 집 가기 싫지. 그러니까 혼자 이거 부정적인 게 아니겠지, 당연히. 집이 너무 평가해서 내기 좋은 소재잖아.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군,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아, 그럼 얘, 이가 아니라 아이게. 혼자 있어도 즐거운데. 어. 혼자 그 여유를 즐기는 거지.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 이일 수도 있겠죠. 약간 50% 느낌? 아, 헛소리죠. 네. 팔곡은 어둠이고 금탄에 달이 밝다. 아, 지금 밤이야. 밤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아, 금탄이 이제 악기 같은 거 하는 거죠. 와, 진짜 밤에 저런 멋있는 곳에서 악기 하면서 놀면 너무 좋죠. 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파트가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옥진금이 이 악기장 수삼곡을 누른 말이 이제 고문고 소리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고조를 알 리 없으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즐겨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이 곡조라고 보세요. 옛날 노래를 옛날 노래 곡 그러니까 고가 옛날 곡 옛고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학문이 될 수 있겠죠. 노래를 즐기는 걸 수도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 공부 이걸 옛날 사람들의 그 거를 모르니까 혼자 즐겨보느라. 그러니까 나만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약간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겠죠. 이건 근데 보기에 따라 해석하기 다르겠죠. 절대적인 건 절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신은 무조건 보기를 봐야 돼. 예. 이 보기라는 녀석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보기를 끼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이게 틀렸죠. 그래서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 질문 하면 순간 이제 바로 잘리는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데라고 하는 순간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쪽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판단을 하도록 낸 게 이 시험 문제거든. 자기 생각 거르는 게 진짜 문학 잘하는 최고의 팁이에요. 자기 생각 절대 넣지 마세요. 감상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부족해요. 괜찮아요. 퍼펙트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는 어차피 답만 고르고 나오고 맞춘 사람이 승자예요. 오케이? 물론 저는 7년 동안 수능에서 문학을 다 맞은 게 아니라 딱 한 개 틀려봤어요. 근데 어쨌든 한 개만 틀렸다는 거죠. 이때까지죠. 문학 재밌잖아요. 근데 이번 구평은 어렵더라. 구평 보기 열심히 봐야 돼요. 네. 근데 구평은 어려운 것도 어려운데 깔끔하지가 않았어. 육구평 있잖아요. 육구평. 음. 원래 육구평은 수능보다 문학이 어려워요. 근데 수능장 갔더니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어렵다는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약간 달라요. 올해는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비문학이 쉬워졌잖아요. 이게
조금 쉬워진 게 아니라 너무 쉬워졌잖아요. 옛날에 비교하면. 구평은 솔직히 저 비문학 쉽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옛날과 비교했을 땐 쉬워진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변별을 하려면 문학을 난이도를 올려야겠죠. 근데 수능에서도 문학이 어렵긴 할 거예요. 근데 구평만큼 어려울진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그 난이도에 이미 적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내면 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컷은 올라가겠죠. 그럼 어디로 변별한다? 언매 선택으로 변별하겠죠. 화작은 시간 오래 끌게 하고, 언매는 공부 똑바로 안 한 사람은 그냥 붙잡고 있거나 답이 안 나오거나. 근데 그건 사실 다 기출에 나온 논리겠죠. 네. 그래서 문법은 꼭 기출 보세요. 네. 이번, 이번 문법 틀린 사람은 진짜 기출 안 본 거죠. 용꿈? 물론 저는 수능장에서 그 춤인가 그거 틀려봤기 때문에 머리에 각인이 된 거긴 한데.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 솔직히 대부분 고3들은 수능 한 번 보고 끝낼 거잖아요. 그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예. 경험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충격을 받고 머릿속에 각인을 하세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입 밖으로 친구한테 나 이거 틀렸어. 이래서 틀렸어.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노트에 정리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럼 옆에 친구가 더 기억할걸요? 응. 너가 전에 그랬잖아.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랬나? 이러면 이제 후회하겠죠. 그러니까 파이널 시기 때 입 털 거면 그런 내용으로 입을 터세요. 막, 막, 막 재수학원 어디가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은 수능을 망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이 망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능은 망해도 인생 안 망하는데 마인드가 망해 있으면 수능을 잘 봐도 망해요. 네. 네, 다음 장수생의 잔소리. 약간 그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수능을 망해도 스스로의 방향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나아가고 싶네요. 자, 봅시다. 그래서 마무리 해야죠. 괜히 또 헛소리를 했네. 쌤들이 수업 때 헛소리 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음. 오케이. 그래서 팔곡, 이거 중요합니다. 팔곡은 외워가세요. 이거 이제 앞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사실 학문에 대한 얘기였고, 나 혼자 즐기니까 아는 사람들이 없다. 그게 슬프다고 해석될 수도 보기에 따라서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나만 알지롱 이런 느낌이죠. 얘는 지금 저처럼 유튜브 찍어가지고 정보, 자기 알고 있는 걸 못 알리잖아요. 유튜브가 없으니까. 국어는 어디며? 마지막이죠. 자, 문산의 세모코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 얘는 아마 문제로 얘가 나오면 이 부분 무조건 나오겠죠. 응. 이제 해가 지고, 그다음에 이제 눈 속에 이 기암괴석 뭐야? 자연이죠. 자연이 눈 속에 묻혔어. 눈 속에 묻혔으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 눈의 풍경을 볼 수도 있지만 눈이 막 쌓여있는 장면을 볼 수도 있죠. 한 달 뒤면 창밖을 보면 다 눈에 덮여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또 반대로 뭐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학문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음, 학문의 세계가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의적이죠. 네. 그래서 유인은 오지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네. 사람들은 좋은 경치가 눈에 묻힌 것도 모르고 볼 거 없다고 한다. 약간 비판이죠.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약간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중의적으로 봐서 이제 학문 세계에 숨겨진 오묘함을 알지도 못하면서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니네 이거 나올 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공부 안 하면 정말 후회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근데 저의 설명이 음,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저도 똑같은 수험생이라고요. 근데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걸 알게 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똑같은 작품이 나왔을 때 1등급과 똑같은 수준이겠죠. 그럼 난 잘났어 하면서 1등급 받아오시면 돼요.
3등급 받던 사람도 수능장에서 1등급 받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삼수 때 9평 때 3등급이었는데 1구 수능인데 1구 전설의 1구 수능이죠. 그때 수능장에서 1등급 받았어요. 1컷도 아니고 네, 그것보다 좀 더 위에 한 지문 날렸는데도 네,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 멘탈 나가지 마세요. 저는 시험 중에 멘탈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 썰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시계에 그냥 힌트 하나 드리자면 시계 제발 특별한 거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카시오 한 개 가져가세요. 수능 시계. 딴 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쓰던 거. 쓰던 거 중에 이제 이상한 동그라미 이런 거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카시오 시계 들고 가세요. 아니면 모닝글로리 하든가. 근데 모닝글로리는 방수가 안 되니까 차고 막 물에 담그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수능 전날에 그거 차고 물에 담갔다가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이런저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오늘은 네, 어쨌든 문학을 정리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예, 이거 나오면 좋겠죠. 한 작품만 정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다섯 여섯 개는 정리할 텐데. 그래서 그 다섯 여섯 개 리스트를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죠. 자, 고전 시가 1픽은 고산 구국가고요. 자, 나머지 당연히 만분과 얘는 외워야 돼요. 저는 외웠어요. 예. 그다음 일동장류가 얘는 나올 순위가 높다기보단 나오면 좀 짜증나요. 예. 근데 보세요. 18 수능이 나왔죠. 저 18 수능이 현장 응시자거든요. 아니 현장 응시자가 아직도 수능 치고 있는데 이걸 또 내면 불공정하죠. 저는 안 나올 거라 보는데 어쨌든 보세요. 전 다 봤어요. 전문. 이 사람 일본 애들 안 좋아해요. 네, 일본 애들 무시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좀 볼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오 이건 좀 멋있네 이러면서 약간 플롯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견해어가 원래 나올 만 했는데 네, 경설대 나와서 전 안 나온다 보고요. 그래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의외로 상사별고 저는 얘 안 보고 가면 어렵다 생각해요. 그래서 보고 가세요. 상사별고. 왜냐? 약간 드립이지만 성산별곡이 나왔기 때문에 네, 별곡 시리즈로 낼 수도 있겠죠. 이건 안 나올, 이 논리는 그냥 순수 드립인데. 어쨌든 안 보고 들어가면 나왔을 때 멘탈 나가니까. 이건 어려워요. 상사별. 그다음에 마지막, 전원사시사? 네, 사시간가? 어쨌든 그거. 보세요. 그만큼 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저는 제대로 안 봤어요. 한두 번 봤나? 사설에서 나 만난 거 풀어보고 말았지. 아니, 농사하는 거 저희한테 알려줘서 뭐 할 건데. 차라리 기읍노래가 더 문제로 내기 좋아요. 근데 얘는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해석이 갈려가지고 약간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위험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 얘 하나 분석하느라 좀 오래 시간 썼었거든요. 기읍노래는 전원 모시기 또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순서대로 말한 거예요. 음. 왜냐면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고 니즈가 다르거든요. 한 질문만 알려주면 아, 이 사람 시각 괜찮은데 더 없나? 딴 거 나올 수도 있잖아 하는 불안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 보시고 그 아예 안 볼 건데 한 개는 봐줄 수 있지 않냐 하면 이거 하나 보시고. 근데 제가 해석한 것만으로 어, 충분하다고는 못하지만 웬만한 에버리지한 수험생보다는 지식이 더 생기겠죠. 왜냐면 직전에 보셨으니까. 네. 고성고학과 중요하다 생각하고 수능 직전에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이미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럼 수능 직전에 안 볼 사람도 있죠. 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중요하다 생각한 건 중요하다고 머릿속에만 있고 작품 자체는 안 본 거야. 이거 나온다고 말만 하고 정리를 안 한 거지. 근데 그 작품이 나왔네.
처음 만나서 반가웠어. 근데 문제 푸는데 내가 이 작품을 제대로 모르네. 아이고야. 그렇게 되네. 그래서 수능 치러 가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머릿속 환기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택시 타고 가면서 문학 유튜브를 봤고 그 작품이 수능에 나왔어요. 그럴 땐 얼마나 빨리 풀게요. 이 말투가 이상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1월이 됐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수능과 관련된 그냥 마인드 세팅이나 준비할 것들 되면 올려보고 그 국어 문제 푸는 시간 순서대로 시간, 풀이 순서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국어만 한다기보다 국영수를 다 건드려 드리고 싶기 때문에 되면 일단 영어, 아, 영어. 전 영어가 사실 국어보다 훨씬 자신 있거든요. 영어는 진짜 전국 그 누구와 만나도 수능 영어 기준으로는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예. 원어민이랑도 이미 실제로 해봤는데 걔가 그 문제 틀렸고 제가 맞췄어요.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유튜버 마냥 그 구독자가 생기고 좋아요가 눌러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니까. 예. 그래서 그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 그렇게 자주 업로드 안 되니까 알림이 그렇게 가진 않을 거거든요. 아, 애초에 알림을 끄면 되니까. 네. 적어도 수능 치는 시즌만큼은 두 개, 세 개 정도 더 올려드릴 것 같기 때문에 구독해 두시면 좋은 영상이 가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